어둠 속의 속삭임.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픽션을 가미하여 더욱 흥미롭고 소름 끼치는 경험을 선사해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미스테리들 속에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하고자 하오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제목은 어둠 속의 속삭임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몇 년 전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여느 마을과 마찬가지로 평화롭고 조용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작은 농가들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 사방이 온통 높고 낮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 어둠이 빨리 찾아오는 아주 외진 곳입니다. 여러 환경 탓에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잘 알고 지냈고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이 유독 강했습니다. 성이 다를 뿐 한 가족이라고 해도 될 만큼 마을 사람들끼리 잘 어울리는 여느 평범한 시골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곳에 감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야기는 어느 늦은 가을 밤 마을 외곽에 위치한 낡은 집에서 시작됩니다. 이 집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 마을 사람들에 의해 유지되어 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주인이 없어 빈 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금기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고 특별한 이유 없이도 그 집에 대한 불길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집은 폐허처럼 모습이 변해갈 무렵 도시에 찌든 삶을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시골에 허물어져가는 오래된 집을 싸게 사서 멋지게 리모델링을 하여 마음껏 전원 생활을 누리는 삶이 유행을 하게 되었고, 그런 어느 날 도시에 살던 한 가족이 폐가처럼 변해가는 이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은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조용한 시골 생활을 꿈꾸며 이 집을 선택했지만 다행히 이 집은 나름 꽤 잘 꾸며져 있었기에 당장 허물기보다는 일단 며칠만이라도 살아보고 천천히 수리하려고 했습니다. 가족은 부모님과 두 아이로 구성되어 있었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삶에 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사 첫날, 가족은 집을 정리하고 주변을 탐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은 오래된 만큼 낡았지만 그렇다고 얼굴을 찌푸릴 만큼은 아니었던지라 나름 만족해했던 것입니다. 큼지막한 정원도 있었고 꽤 잘 정리되었을 네모 반듯한 텃밭도 있었고 한쪽 귀퉁이로는 쉼터로 이용했을 멋진 정자도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아이들이 무척이나 좋아했던 조그마한 그네까지 갖추어진 나름 꽤 그럴싸한 전원주택이었기에 가족들은 그 집이 마음에 들었고 첫날부터 화기애애한 가족의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품고 기쁘게 시작한 시골의 첫날 밤, 가족 중의 딸인 나탈리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집을 흔드는 소리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윽고 동생인 윌리엄도 그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렇게 가족 모두가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집 안에서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분명 집 안에서 들리는 소리지만 마치 동굴이나 우물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깊은 울림이 있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라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가족은 불안에 떨며 집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삭임은 계속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이 환영 파티로 깜짝 이벤트를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분명 그 목소리는 집 밖이 아닌 집 안에서 들렸던 것이기에 가족들은 밤새 그 목소리 때문에 불안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다음 날, 가족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소리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했고 그저 그 집은 오래된 집이라 집이 오래돼서 바람 소리가 이상하게 들린 것은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가족은 마을 사람들의 반응에 의아해하면서도 그날 밤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도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렬해져서 가족의 불안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며칠 후, 가족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도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도 그 소리를 듣고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집 안 구석구석을 수색했지만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하고 도움이 못 되어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속삭임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가족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려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지자 서둘러 집을 알아봤고 다행히 또 다른 집이 나와 있어 짐을 챙기고 집을 떠나던 중 그들은 뒤에서 누군가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느낌은 점점 강해졌고 결국 가족은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 집은 다시 비어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더욱 기피하게 되었고 그 집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폐가가 되어 귀신의 집이라며 다들 무서워했습니다. 몇 년 후 용감한 탐험가들이 그 집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집 안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는 그 집에 살던 이전 가족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가족도 같은 속삭임을 들었고 결국 집을 떠나야 했다고 합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어요. 당신도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더 흐른 후 잠잠하더니 다시 그 집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기자인 빈센트가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빈센트는 평소 미스터리와 공포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고 그는 어릴 적부터 귀신을 볼 수 있었으며 나름 민간에 떠도는 미스테리 등에 해박할 뿐 아니라 흑마술의 퇴마까지 이쪽 분야의 전문가인 친구에게 하사받을 정도의 수준으로 퇴마에도 소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빈센트는 이 집에 얽힌 비밀을 풀어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집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빈센트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그 집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을의 노인 중 한 명은 그 집이 원래 마을의 가장 부유한 가문의 소유였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문은 오래전 어떤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몰락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집은 저주받은 곳으로 여겨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빈센트는 이 이야기를 듣고 더욱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마을 기록 보관소를 찾아가 그 집과 관련된 옛 문서들을 조사했습니다. 그곳에서 빈센트는 그 집이 한때 마을의 중심지였으며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열리던 곳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에 살던 가족이 모두 사라졌고 그 이후로 집은 버려진 채로 남아 있었다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빈센트는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그 집을 직접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챙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빈센트는 낡고 허물어진 외관에 잠시 주저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어둠 속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풍겨오기 시작했습니다. 빈센트는 카메라를 켜고 집 안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빈센트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빈센트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고 그는 작은 방 구석에서 소리가 난다고 확신을 하고 그 방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함을 느낀 빈센트는 방 안 구석구석을 뒤지다 문득 바닥에 돗자리를 들어 올리자 조그마한 크기의 네모로 된 문 같은 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빈센트는 집의 지하실로 이어지는 문을 열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은 더욱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빈센트는 이 좁은 지하의 터널이 계속 이어져 있음을 보게 되었고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 수 있지? 하면서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빈센트는 느낌상 이 터널이 집 뒷뜰과 연결되어 있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낡은 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의 책이 빈센트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그 책을 집어들고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책에는 이상한 기호들과 함께 불길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그 책이 이 집의 비밀을 풀 열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지하실의 문이 갑자기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빈센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히 작은 방으로 달려와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빈센트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고 주변을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지하실 한쪽 구석에서 작은 또 다른 문을 발견했습니다. 빈센트는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한 명쯤 간신히 들어갈 만큼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 방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함께 여러 개의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일기장을 하나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에는 그 집에 살던 가족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가족도 빈센트처럼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결국 그 소리를 따라 지하실로 내려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어요. 당신도 곧 알게 될 거예요. 빈센트는 일기장을 덮고 방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빈센트는 등 뒤에서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빈센트는 두려움에 떨며 방을 나와 지하실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실의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빈센트는 지하실 한쪽 구석에서 빛이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빛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고 상자 안에는 낡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그 열쇠가 지하실 문을 여는 열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급히 상자를 열어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는 열쇠를 지하실 문에 넣고 돌렸습니다. 문은 천천히 열렸고 빈센트는 지하실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빈센트는 깊게 숨을 내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집에 대한 불길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집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집 안에서 여전히 속삭임이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빈센트는 그 소리가 집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빈센트는 지하실을 빠져나오고 나서도 그 집의 불길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에 얽힌 비밀을 완전히 풀기 위해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빈센트는 마을의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한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고 그 집에 살던 가족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빈센트는 그 집의 저주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그 집에 살던 가족은 마을의 부유한 지주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은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비밀 의식을 행하고 있었고 그 의식은 금지된 주술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가족은 의식을 행하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식 중에 불길한 존재가 소환되었고 그 존재는 가족들을 저주에 걸리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가족들은 하나둘씩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모두 실종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집에서 저주받은 존재에 의해 사라졌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빈센트는 그 집에 얽힌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그 존재를 다시 봉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자신에게 퇴마의식을 알려주었던 친구에게 연락하였고 그 악한 존재를 봉인할 수 있는 주술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주술서에는 그 존재를 봉인하는 방법과 필요한 도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주술서의 지시에 따라 친구였던 퇴마사를 불렀고 함께 준비를 마치고 다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빈센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주술서에 적힌 대로 지하실 중앙에 주술진을 그렸고 필요한 도구들을 주술진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인 퇴마사의 주창을 시작으로 그 주술서를 읽으며 공인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시작되자 지하실은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빈센트는 두려움에 떨렸지만 꿈쩍하지 않는 친구를 의지하며 계속해서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의식이 절정에 이르자 갑자기 지하실 한쪽 구석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집을 저주한 존재였습니다. 빈센트는 친구인 퇴마사와 함께 주술서에 적힌 대로 주문을 외치며 존재를 봉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서준과 친구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빈센트와 친구는 온 힘을 다해 주문을 외쳤고 마침내 존재는 주술진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빈센트는 자신이 봉인 의식에 필요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빠뜨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피였습니다. 주술서에는 의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봉인자가 자신의 피를 주술진에 흘려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빈센트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손을 베어 피를 주술진에 흘렸습니다. 그러자 친구인 퇴마사도 빈센트와 같이 자신의 손을 베어 피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피를 뿌리자 주술진이 빛나기 시작했고 악마의 존재는 점점 약해지며 사라졌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나서 지하실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빈센트는 지하실을 빠져나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주를 풀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빈센트는 집을 떠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주를 풀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빈센트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집에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그 집이 여전히 어둠의 기운을 품고 있으며 언제든지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집은 마을의 불길한 징조로 여겨 마을 사람들이 합심해서 그 집을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빈센트는 그곳에 다시 들러 마을 주민에게 들은 이야기이지만 철거 당시 그 집 터에서 생전 처음 보는 눈구렁이 2마리가 서로 껴안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빈센트는 깜짝 놀라 그 눈구렁이들을 어찌하였는지 물었더니 죽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만일 그것을 죽이게 되면 죽인 사람이나 가까운 가족이 죽는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산 쪽 어딘가로 쫓아버렸다고 하는 말은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눈구렁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몇 년 후, 빈센트는 그 이야기를 책으로 쓰게 되었고 그의 책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그 집에 얽힌 비밀은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빈센트는 그 이후로도 여러 미스터리와 공포 이야기를 조사하며 자신의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집에서의 경험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용감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양 특집으로 만든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생각만큼 무섭지 않으셨다고요? 죄송합니다. 간담이 서늘하도록 무섭게 쓰고 싶었는데 생각만큼 필력이 따라주질 않네요. 그래도 무더운 여름밤에 조금이나마 시원함을 느끼셨으리라 믿으며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